8자가 돼요. 그래서 팔자. 사주팔자 하는 게 다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시가 바로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학과 역경의 다른 점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태어났다가 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공간의 열차에서 내리시오 한다고. 그게 사망입니다. 이때 죽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평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긴 모습이 다 달라요. 머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튼튼한 사람, 약한 사람, 그 이북에 태어난 사람, 한국에 난 사람, 미국에 난 사람 다 다르듯이 여러분들 같이 있어도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가정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평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경에서 평등한 것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누구나 공간의 열차에서 내리는 것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황후장상도, 왕도, 김일성이 같은 사람도 누구든지 이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은 막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때 종교가 발생합니다. 종교가. 근데 다른 종교를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를 믿은 사람은 다 천국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내와 똑같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면 다 천국으로 모시고 가겠다 약속을 해요. 그러면 붓다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어떤 업을 짓는다.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막 그렇게 안 삽니까? 그죠? 그러면 그 업장을 다시 환생해서 그 업을 갚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돈을 50만 원 떼었어. 그러면 그걸 죽을 때까지 못 받았어. 그럼 다음 환생해서 그 돈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불교나 기독교를 설명하려는 게 주역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역경은 과연 뭐라 했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대충이라 들어봤습니까? 그거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연에게 맡겨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붓다의 말씀대로 하면 다시 환생할 그건 그때 일이고 그럼 뭘 이야기했느냐?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지혜롭고 조화롭게 사는 것인가를 설명해 놓은 책이 주역입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이상이 점서가 돼버렸어요. 점을 치는 책. 솔직히 이야기해서 철학관 하는 사람, 주역을 한 번이라도 끝까지 정독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태어나기를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성녀의 아들로 낳았어.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제 별명이 땡땡이 중놈이었어요. 국민학교 가면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 내 이름이 당당히 있는데 그러고 난 덩치만 크고 키만 컸지 어리빵해가지고 조그만한 애한테 얻어맞고 다녔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엄청 순했다고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당신이 하고 있던 직업을 하라고 이혼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땡초였으면 근데 세컨드가 있었어. 그리고 우리 여동생이 3명 있었어. 전부 여자야. 그러고 길거리 돌아다니던 똥개가 우리 집에 와서 이끼에 매어놨는데 그것도 암놈이더라고. 어찌된 바인지 제 옆에는 여자들이 많았어. 오늘도 이상하게 여자들이 많아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초상덕으로, 그 초상이 부조가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 보름 견뎠어. 근데 어머니는 글자 한자 모르는 아주 문명인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하고 있던 직업을 하면 너희들이 먹고 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 3학년까지 다니던 쟤를 대학이나 졸업 맞고 난 뒤에 하다못해 공무원 시험을 치든지 그 당시 공무원 시험도 쉬웠어요. 특히 순경 시험은 줄 서면 들어갔다고. 안 하려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시절에는 1971년도는 그때는요. 근데 그거라도 시기해 줬으면 될 텐데 맹하게 아버지 하고 있던 직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농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우리 식구들이 먹이 살려야 되는데 그 당시는 보릿고개도 있었고 참 살기가 형편이 없었어요. 5, 60년 전이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약적인 발전을 했으면 그 당시는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어디 노가다 할 때도 없고 그런 거 해보지도 않았고 생각을 가만히 하기를 그 당시에
사주 한 번 보는데 500원 받았어. 근데 쌀 한 대 값이 130원 했다. 물가가 엄청 올랐죠. 제가 대학 다니던 등록금이 입학할 때는 17,000원. 군대 갔다 오니까 28,000원. 지금 대학 등록금이 200~300만 원 하죠. 무지무지하게 올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손님이 한 사람씩 오더라고. 돌아가셨다는 광고를 안 해놓으니까 모르고 오죠. 그래 내가 나가서 돌아가셨습니다 하기가 귀찮을 정도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한 사람만 보자. 그럼 500원을 벌었어. 쌀 3대 사주고 110원을 가지고 차비해 나가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한테 어머니한테 손님 보겠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막 입이 귀에 걸렸어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전판을 깔았어요. 아버지가 하고 있던 아주 꼴방에다가 전판을 깔고 옆에다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고서를 옆에다 놓고 다 떨어진 그 병풍을 깔고는 옛날에는 연탄불을 이렇게 떼면 굳어놓은 새까맣게 탄다고. 그거만 좀 따뜻해. 그 따뜻한 그 자리는 내 자리지. 그 이제 아버지가 입고 있던 핫바지를 입었어. 입어가지고 5월달 정도 됐는데 지금보다 요 정도의 시간 됐을 거예요. 그때는 좀 추웠어요. 지금 날이 좀 더워졌는데 그때는 한 4, 5월 돼도 쌀랑했다고요. 그래갖고 아침을 먹고 손님 오기를 기다리고 이리 앉았는데 잠이 잘 오더라고. 식근청에. 손님이 와도 큰일이고 안 와도 이건 굶어야 될 판이고 오면 거짓말해야 돼요. 여러분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오면 한 30분 동안 막 쓸데없는 개변이라도 해대면 미안해서 돈 500원 주고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살짝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어떤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젊은 여자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문을 탁탁 두드리면서 야야 손님 왔다 이런 이 경상도 말이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고 후닥딱 들어앉아 문을 청 열고 들어오는데 나는 땅바닥에 앉아있고 이제 손님은 서 있죠. 그런데 내를 내려다보면서 한다는 말이 키가 크고 얼굴이 새카맣고 손이 내 가슴 팍만한 할머니가 한 사람 들어오면서 화가 잔뜩 나서 영감쟁이가 보는 줄 알았더니 애가 보내. 그래 퍽 줄줄 앉으면서 한다는 말이 안 맞으면 돈 안 준대. 이런. 내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게. 포장에 손님이 좀 순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리 억센 사람이야. 합판을 떼기를 이렇게 떡 받치고 이제 할머니 생년월일이 어제죠. 뭐라 할까. 근데 꿈 생각이 살라더라고. 할머니 오늘 며느리하고 대판하고 나왔죠. 이래. 할머니가 무릎을 딱 치면서 한단 말이 어이 도사 양반 오늘 내가 7군데째 이걸 보러 다녔는데 1000마디에 아는 사람 자네뿐이지. 난 뭐 이제 적당히 구미다대만 해가 보내면 500원 받는다 생각했어. 좋은 말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할머니 여보 젊은이 해놓고 또 도사님 사실은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세상이죠. 50년 전에는요, 시부모 등살에 못 사는 며느리들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변화를 일으킨지 모른다고. 그 며느리도 자식인데, 며느리한테 잘해야 아들도 오래 살고, 집안이 평화롭지 않으니까. 아닐세. 보기만 하면 살이 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살이 끼었으면 풀어가며 살고, 잘 사십시오. 내를 빤히 보더만 한다는 말이 젊은이. 살 좀 풀어주시게. 이래. 내가 무슨 살을 풉니까? 제일 첫 번째 손님인데. 살은 큰 절에 가서 풀고 500원 줄라서 그것도 안 나와. 오 하는데 할머니가 후닥 당기려면서 나가 말이 많아 하면서 막 문 열고 나가버리는 거야. 나는 하다 할머니 놓쳐버렸어. 한 30분쯤 있으니까 우리 옆에 있던 쌀집에 아저씨가 쌀 한 가마니를 짊어져. 그 당시는 마다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가마니에 쌀을 넣어가고 팔았다고. 가고 난 후에 싹 가마니를 쫙 열어보니까 볏잎이 3개쯤 있는 하얀 백미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 내 운명이 이 역학자가 되어야 할 운명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그것도 철학 아닙니까? 우리 대학 가면 철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눈에 척 들어오는 게 말이에요. 정자의 말이에요.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하는 말이 착하다. 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 하나 있는 놈 보고 오죽했으면 이 직업을 하라 했을까. 역학자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다 집어치웠죠. 어떤 엉터리 역학자가 됐어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공부할 길이 없어요. 우리 대학 시절에 사서상경을 많이 팔았다고요. 그 맨 마지막 책이 주역입니다. 그 주역책을 한번 읽어보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천필만도가는 한다는 생각으로 쓰기 시작해서 제가 한 30년을 넘고 난 후에 깨닫고 보니까 주역이 이게 점서가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지혜의 학문이다. 나는 주역을 깨달으면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손님을 줄을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봤지. 그때 생각이 10년 공부 남이아미타불이 아니라 30년 공부 진짜 남이아미타불이구나 이랬어.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한 5, 6년 전에 모니터 있는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쓴 책의 새로 풀어 다시 읽는 주역이라는 책입니다. 새로 만들어서 인류문화사의 주역 강의라는 책을 만들고 올해 새로 쓰는 주역 강의는 내가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썼거든요. 근데 이걸 쓰고 보니까 좀 교과서 같아요. 그런 좀 딱딱한 바를 느꼈습니다. 역경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질문서를 만들었죠. 내가 설명해 가는 가운데 이게 알고 싶다고 하면 꼭 질문하십시오. 근데 그건 제일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직자죠. 공직자가 어떻게 하면 제일 훌륭한 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역경이 있습니다. 역경의 제일 첫 번째 근의장에 보면 군자 종일 근건하여 석정력하니 여하에 무구하리라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군자가 종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 되었어도 그 일을 걱정하니 어렵기는 하여도 근데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랬나 얼마나 구두센지 물 한 그릇 못 얻어 먹었어요. 사람은 좋은데.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내보고 서 선생 오늘 우리 소주 한잔 합시다. 난 술을 잘 안 합니다. 이제 돼지고기를 구워 놓고 소주 한 잔을 부어주면 먹으라는 거예요. 난 돼지고기 한 점씩 먹었죠. 우리 아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서울에 대학은 다니긴 했는데 숭실대인가 내가 경희대인가 잘 모르겠어요. 시험을 쳐갖고 삼성전자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 죽으려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있을 때 선생님 우리 아들이 사표를 내가 나왔어. 제일 처음에 삼성전자에 탁 입사를 들어갔어. 부산 영도에 사는데 영도 사는 촌놈이 삼성에 들어가서 그 좋은 사무실에 앉아놓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지. 저녁이 되어서 오늘 신입사원이 왔으니까 회식합니다 하고 데리고 나와서 제일 처음에 부서장, 과장, 대리 이리 다 모여가지고 1차는 위에 있는 부서장, 과장이나 좀 높은 사람 빠지고 나머지게 한 20명 정도가 노래방에 갔다고. 노래를 부르고 놀고 난 뒤에 헤어지면서 자기보다 한 달이나 몇 달 앞에 온 3명이 우리끼리 모여서 소주 한잔 합시다. 포장마차기가 소주 한잔을 했다. 하고 헤어지고 집에 들어갔어. 아침에 자다가 놀래 일어나 보니까 시간 늦어서 세수를 하는 동 마는 동 후닥닥 차려입고 회사를 갔다고. 어제 때 술이 깨질 안 해서 일은 뭘 해야 좋을지 모르고 일이 눈에 들어올 듯 하니까 퇴근이에요. 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오늘 한잔 합시다. 매일 그러진 않았지만 이러면서 회사를 다녔어. 위에 있는 과장이 가만히 보니 놀러 왔는지 회사에 왔는지 모르겠거든. 그때부터 눈밖에 나기 시작해서 찍혀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주역에서 말한 요 구절을 하나만 알았더라. 군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잠들기 전까지도 그 일을 걱정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일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다 버리고 집에 가서 가정생활하고 그 다음날 오면 무엇이 뭔지 잘 몰라. 오늘 하던 일을 집에 가지고 가서 머릿속에 이어도 좋습니다. 가지고 와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도 그 일을 걱정하고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내가 잘못되었는가를 걱정하면서 잠들고 그 다음날 출근해 보십시오. 그 잘못된 것은 위에 있는 상사에게 동료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일을 추진해 갔더라면 그 친구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주역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제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말이 우리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은 위에 상사도 있고 밑에 부하도 있죠. 중간에 다 있을 겁니다. 이제 역경에서 월급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무능한 쫄병을 데리고 있는 사람 참 골치 아파요. 내가 한숨이 나 죽겠어. 두 번째 골치 아픈 건요, 까칠한 상사가 있는지 미칠 지경이에요. 그 근무하기 싫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을 잘하면 좋아 죽겠는 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날 출근해 가보면 그 상사가 고민하고 있던가를 벌써 내놓고 설명을 하는데 그거 미워할 일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일을 잘해 나가면 아래 사람이 그걸 배우게 된다. 다음 이제 메시지가 뭐냐면 혹약 재연하면 무고하리라 이랬거든요. 혹시 큰 물일을 한번 토약해 봐도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그렇게 열심히 일한 친구한테 그 회사에서 생긴 작은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는데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는데 그 일 잘하는 친구한테 자네가 이걸 한번 해보게 하고 맡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폭약제입니다. 혹시 도약할 기회를 주어도 그걸 하여도
성공이라는 소리를 안 하고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야기를 했어요. 경험이 없어 이걸 못, 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들어라. 그 여러분한테 기회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성공하면 거기 CEO로 가는 첫 번째 길이란 말이에요. 역경은 첫 번째 그 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 어째 점서입니까? 이 점서가 아니란 말이야.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 역경에서 공직자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유부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믿을 신하고 같은 자입니다.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신념을 가져라 이 말. 그거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적성에 안 맞는데 내가 이걸 어찌할까? 한 번은 구청에 가서 민원실에 가서 내가 뭘 하나 떼달라고 어떤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 근데 떼주는데 인상이 죽을 지경이라. 왜? 대학에서는 이만한 학문을 배웠는데 컴퓨터 열어가 그거 떼주는 건 중학생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하려 이 구청에 앉아 있는 거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믿어라. 이 회사에 들어와서 끝까지 이 일을 해서 내가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이 쉬운 일을 하면 쉬운 일을 쉽게 하고 나머지 일은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좀 더 어떻게 발전시키는 뭐 홈페이지를 만들든지 앱을 만들든지 하는 것도 연구도 하고 두 번째 하구라 했습니다. 하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누구가 누구를 막론하고 내 걸 물어보면 무엇이든지 대답할 수 있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역학자 생활을 많이 하면 생활비가 좀 부족했어. 부산일보에 금주의 운세인가 뭐 일일 운세인가 그걸 써준 적이 있어. 그 순 엉터리입니다, 솔직히. 부산일보에서 탁 가져가면 딱 시비 거는 기자가 하나 있어. 당신 뭐 도 닦는 사람이요? 아니면 공부하는 사람이요? 뭐 이래. 그래, 막 실컷 당해, 그 친구한테. 근데 원고 갖다 주러 간 사람이. 그래,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서 저 사람 주특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카메라 기자래. 저 사람 카메라에 대한 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카메라 기자 같으면 카메라에 대한 거에 미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취미가 없고 무슨 도 닦는 이야기 어떤 이상한 놈이 하나 나타나면 그걸 갖다가 막 질팡하게 건드려 가지고 속이 시원하도록 막 지가 하는 그 재미로 살아가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밥벌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좀 더 간편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상대가 알아듣기 쉽게 하도록 해라. 우사람이 와서 요새 일이 어떻는가 물어보면 스몰 차트를 하나 착 만들어 내놓으면서 요번 현황은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다 하도록 해라. 그게 역경의 두 번째 하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있으면 이명이라 했습니다. 이명. 밝은 미소. 회사에 들어오면 막 죽을 상을 해 있는 사람이 있어. 항상 명랑하게 하라. 항상 밝게 하라. 누구와도 친절하게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매력적인 여자가 어떤 여자? 속이 니글니글하게 끓으면서 나는 화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고함을 빽 지릅니까? 그럼 그건 솔직히 30점짜리 밖에 안 돼요. 속 죽을 지경이면서도 남편이 오면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보 어떠소? 속하고 같이 영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속은 좋아 죽겠는데 남편이 오면 여보 좋아하면서 앉는 게 아니고 냉랭. 틀림없이 우리 마누라가 입이 그 귀에 걸렸을 텐데 오늘 가보니까 이상하게 얼굴이 냉글냉글 하더라고. 그런 여자를 어떤 여자를 한 줄 압니까? 여우 같은 여자라. 그 여우 같은 여자하고 사는 남자가 제일 행복한 남자예요. 남편하고 싸우는 여자들을 보면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하는 여자는 또 밖에 다른 남자가 하나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바보 멍텅구리 같은 남자가 그렇게 하는 여우 같은 여자를 못 잊었어. 꼼짝도 못하고 버리는 대로 갖다 줘. 여자는 막 들고 쓰고. 여러분들 그 마음의 상태를 고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때는 편하지 말라고. 화가 이제 오늘부터 연습을 한번 해봐. 화가 잔뜩 났어. 그런데 생글생글 웃을 줄 아는 사람. 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기분이 억수로 좋은데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황제가 제일 잘합니다. 황제가. 역경이 있습니다. 그게. 김정은이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정치인은요. 화가 날 때 화를 끝으로 표현하면 표를 내는 사람은 별로 점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걸 참을 줄 알고 자기의 의지를 다시 표출해낼 줄 아는 사람. 그게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 이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밝아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픈하라. 모든 것을 전부 열어놔.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라. 내를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했던 사람도 명랑해지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회사에 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역경에서 가르치는 공직자의 처세입니다. 제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 가서 강의를 하면 하는데 강의 연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자꾸 위로 올라가는데 잘 안 갑니다. 이걸 너무 작게 줘. 기업체 가면 말이죠. 제 강사비가 시간당 120만 원. 그럼 2시간 하면 250만 원 받아요.
왜 받느냐면 서울 가는 KTX비도 반에 포함해가 준다고. 그런데 공무원 강의하러 가면 억지로 끼워 맞춰가 한 50만 원 만들어줘. 선생님 이거요, 우리가 최대한 다 잘해드린 겁니다 이러는데, 그래 잘 안 가는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역경에서 여러분 승진하고 싶죠? 승진하는 방법은 승진할 수 있는 장소로 가라, 이 강좌를 한 번 했는데, 합천군에 있는 공무원인데 여자분이 나이가 좀 들었어. 너무 빨리 승진하는 것도 손가락질 받지만 뒤에 승진이 너무 늦으면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자기 후배가 위에 올라와서 사실은 지휘하게 되면 밑에 사람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자기에 맞춰서 승진해 가도록 해야 돼요. 그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 좀 늦었어. 학술한 이런 잘해요. 인물도 괜찮고. 그 강좌를 듣고 이제 마치고 나온데 막 승진할 수 있는 자리로 가면 승진이 됩니까? 두 번째, 이습대천하라. 용기를 내서 도전하라. 그걸 이 애가 머리 감고 합천군으로 가서 자기과에서 이직을 신청을 했어. 군청에 있다던데 여성분과. 그 여성은 잘 안 갈라 한대. 군수 마누라가 와서 독방을 치는 기라. 그 합천군 군수 마누라가 와서 막 여자니까 여성부에 와가지고 밑에 있는 그 공무원들을 갖다가 지 종부리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기를 기피 해. 요새는 그런 일이 갑질이 잘 없을 텐데, 그거 간다고 신청을 하니까 위에 있는 과장이 이미 미쳤나 하더래. 가면 고생만 직사게 하는데. 이래. 가갖고 1년 동안 그 군수 마누라 하여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역경에 십붕지구라는 게 있어요. 십붕지구가 뭔 줄 압니까? 화폐단입니다. 조개 껍질 10개가 1붕이거든요. 100개가 10붕이에요. 요새 그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북점을 쳐라.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뭘 부탁을 하러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10붕의 예를 다하라. 예를 들어서 건설가 공무원에 공직에 있다가 아무리 해도 진급도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단종을 갖고 회사를 하나 차렸어. 차려놓고 난 뒤에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점 잘 치는 철학관에 가서 물어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무당한테 가는, 그 다음 스님한테 가는 법. 요 세 군데 갔다 하면 그 사람 망합니다. 자기처럼 나가서 성공한 선배가 있어. 건축가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건설회사가 성공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갈 때 그냥 가면 안 돼. 선배님, 제가 꼭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언제 몇 시에 오라 하거든. 선배님, 제가 요번에 건설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그게 고마워서 자기가 갖고 있던 노하우라든지 알고 있는 인맥도 소개해주고 이래요. 선배님, 내 이번에 건설회사 하나 차리는데 잘 되겠습니까? 이리 물어봐. 그럼 잘 될 거네, 잘 해봐. 이게 십붕이란. 군수 마누라가 좋아하는 선물도 하나 사고 막 이래갖고 가서 사모님 제가 왔습니다. 자네고 왜 왔나? 이래 물어보니까 사모님, 요번에 내가 진급이 있는데 요번에 못하면 내가 공직생활 그만둬야 됩니다. 원래 갑질을 잘하는 마누라가 경망스럽습니다. 그래, 내가 막 틀림없이 해줄게 하면서 약속 단단히 했어. 군수가 오는데 막 저녁마다 덜덜 볶는 거야. 그래야 진급했어. 어느 날 우리 집에 한가가 한 박스 왔더라고. 그때 합천에서 왔는데 이게 그 애가 보낸 거라. 그 전화번호에 전화를 했어. 선생님, 제가 진급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 저 7급 모임에 내가 강의를 했는데 그 친구 왔더라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옛날에 한가 보내는 거 잘못을 물어보더라고. 네가 보냈더냐. 이게 바로 역경의 이야기입니다. 요 세 가지만 해도 진급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부서에 새로운 앱을 하나 발견하고 홈페이지도 멋있게 만들고 위에 상사가 와서 불시에 뭐라고 물어보는데 준비해놨던 스몰 차트 있죠. A4 용지보다 조금 더 큰 걸 가지고 알아듣게 설명하도록 딱 만들어놨다가 딱 오시면 착 넘기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무용지물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든지 준비하라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한 군자 종일 근거의 이야기대로 자기 일생을 살면 회사에 와서 언제든지 얼굴이 밝고 명랑하고 깨끗한 데다가 자기 업무에 대한 거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 회사가 나의 삶의 그 순간이라고 신념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성공 안 할 기가 없는 거예요. 64개의 계상인데 제일 첫 번째가 하나가 시간이고 63개가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합입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육하고 있는 교육의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이 이 시간을 끝내고 나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역경의 이야기다. 그런데 내가 주역 이야기를 하면 처음부터 점쳐달라 하더라고. 선생님, 내가 언제 부자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 제가 언제 죽겠습니까? 책을 써놓고 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참 일생을 형편없이 살아왔어. 딸이 4명이 있는데 점쳐가지고 돈을 벌어서
하나는 일본, 하나는 이태리에 보냈다고. 하나는 골프를 가르쳤어. 하나는 미술을 했어. 이런 내가 얼마나 엉망이로 살았겠어. 너희한테 들고 뜯긴 것이 내 일생을 완전히 막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튜브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설명을 다 들으려면 유튜브 열어보면 됩니다. 초화서대원 TV라고 160개 정도 올라가 있거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것도 설명했어. 돈을 갚아줘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뭐. 그래, 우리 자식들 키우느라 엉망을 살았어. 철학가인가 지랄인가 했는데 딸이 시집 갈 때가 됐는데 사돈을 만났어. 내 철학가랍니다.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유학까지 보내고 이랬으니까 괜찮게 키웠는데 그러고 내가 생각해봐도 평생 거짓말만 했어. 왜 거짓말만 하느냐면요. 철학관 하는 사람이 나쁜 소리 하면 뭐란 줄 압니까? 저놈적인 나쁜 소리 해갖고 내가 망했다 이랍니다. 그럼 재수가 좋으면 성공할 사람만 자꾸 오고 재수가 나쁘면 실패할 사람만 자꾸 오는데 그 성공할 사람 잘 안 와요. 뭐 쫄리고 안 되려니까 찾아가는 데거든. 망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 그런 속에서 내가 헤매고 살았어요. 아, 내가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문을 착 닫고 정리를 하는데 밀린 월세 뭐 이런 거 다 정리하고 몇 푼 남지도 않는데 재고가 하나도 없어. 슈퍼마켓을 정리를 하면 나머지 물건도 있고 뭐 처분해야 할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책도 몇 권 없고 종이 쪼가리하고 책상하고 뭐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거 정리하고 집에 들어왔어. 그러면서 생활이 형편없이 사는데 부산구장 검사가 한 놈 우리 집을 찾아왔어. 박준모라는 친구인데 검사면 검사만 해야 되겠네. 이게 풍수지리학을 공부해가지고 그 건국대학인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더라고. 근데 이 친구한테 검찰청 틀을 전부 다 물어본 바람에 이놈 검찰청이 전부 다 이상한 데가 있어. 이거 편리한 데 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야, 연제구청 참 길 잘 내놓고 편리한 데 와 있어. 검찰청 찾아가는데 한참 서울 구석으로 올라가야 되고 막 이 판이라. 그래갖고 막 검사장이 하는 친구가 불만이 많더라고. 이 친구가 찾아왔어. 자기 석사학위 받은 논문하고 이 넥타이 한 장. 돈 30만 원 하고 가져와. 그때는 뭐 목이 말라 있을 때인데 그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 내가 이제 평생을 붓글씨로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한테 호를 하나 지어드렸어. 성공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헐석자에 연꽃연자를 이 연산동 하는 게 열이 좀 올라가면 연산이라는 산이 있어. 산에 보면 돌이 오목하게 모여있죠. 그 연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연산이 된 거예요. 큰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석연 구청장도 오래 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국회도 한번 가고 응원의 글을 써준 거예요. 근데 나가는데 내가 뭐랬냐면 나도 모르게 박 검사 자네 좀 있으면 교육부로 가게 될 거요 이랬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탁 돌아보면 한다는 말이 선생님 우리는 검사는 교육부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나 민망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보름 있다 전화가 왔어. 선생님 내 교육부로 가도 됩니까? 교육부가 너무 엉망진창이거든. 교육부 공무원이 엉망이 아니고 대학 총장, 이사장 이게 엉망이라. 교육부 감사관이 대학 총장이나 이사장 불러도 안 와. 그게 얼마나 힘이 막강하냐 하면 대통령을 함부로 만나는 친구야. 교육부 장관이 똑똑한 검사를 하나 파견을 시켜달라 했어. 검사들끼리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조건호 검사가 있었어. 검사장을 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이제 국장을 시켜서 내를 불렀어. 그 자기 타고 다니는 체험회인가 하는 차를 막 번들번들 닦아 우리 집 보냈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 동네에 가니까 무슨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있고 안에 좀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건 비밀 식당이더라고. 차장검사하고 둘이서 뭐 그 주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그 친구 말이 자기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주역 같은 거는 무당이나 하는 짓이 우리는 모르니까 검찰 인사가 있는데 지금 인사에 어찌 되겠는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아마 부산고검이 유임될 거예요. 밥 먹던 숟가락을 탁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유임이라는 것은 그만두고 나가라는 뜻이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차장검사가 나는 서울로 가기로 했는데 이라대. 그래 못 가요. 아마 서울 검계수장으로 가게 될 거예요. 나는 그때 검사의 직책에 대해서 몰랐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해 앞에 30만 원 줘야 되는 둘이가 30만 원 주면서 가라는 거예요. 올 때 그 차인 줄 알고 가보니까 봉고차. 운전수 한다는 말이 검사장이 급한 일이 있어 이 차가 와서 이거라 태워드릴게요. 이라대. 재수들 이렇게 가둬놓는 차더라고요. 그걸 타고 이제 영도로 일을 한참 오는데 우리 집 딱 도착하자마자 검찰 인사가 발표됐어. 그때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국장이었어. 그거는 이제 검사가 아닙니다. 행정직이지. 박근상이라고. 그 친구 문자가 왔어.
왔어. 선생님 말이 정확했습니다. 뭐 이런. 뭐 기분이 좋더라고. 돈은 못 받았지만 적어놓은 문자가 왔어. 선생님 저를 멘토로 모시겠습니다. 이러다. 뒤에 이제 해운대에서 만나서 앞으로 한 3개월 이내에 서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안 그렇습니다. 검찰은 6개월 내지 한 1년에 한 번씩 인사가 있지 그전에는 없다는 거예요. 한 2개월쯤 있으니까 대검에 월화 근무하고 수목금은 부산에 근무하고 이랬어요. 뒤에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죠. 역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어느 순간에 가서 탁 문이 열릴 때가 옵니다. 점괘를 흔들어서 하는 것 쇼입니다. 옛날에 소설에 뭐 제갈공명이 점괘를 흔들고 그거는 소설가가 쓴 거고 사실은 주역을 공부하면 앞날의 해안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하겠지만 부디 역경도 우리의 고전이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좋아하는 탈무드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곤란한 질문을 할수록 좋습니다.